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이건입니다. 안보람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약하긴 했어요. 하지만 좀 다행히 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도 이 빨간불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물론 미약했으나 미약했어요. 이 빨간불이 그래도 점점 더 커지기를 기대를 해보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기관이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이 있었죠. 연기금의 수급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환율의 영향도 좀 있었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지수 자체가 오르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여전히 시장의 전체 그림은 상당히 좀 긴축. 보수적인 그런 관점인데요.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장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 정말 이 시장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시장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한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 정말 꼭 필요한 두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2시간 꽉 채워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 이 종목을 좀 사보고 싶다. 매수 문의도 오케이. 그쵸. 그리고 전화번호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고 또 깊이 있고 감동적으로 감동까지 들어가나요? 약간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인사 네. 나누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마그마님이 1등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달마당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또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어요. 네. 덕자님과 이인환님 그리고 한강님께서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셨고 그리고 귀여운 밤비님 오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빠르게 남겨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나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남이따를 조금씩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네. 아직 올라와 있는 종목이 얼마 없죠. 그렇죠? 이제 시작한 지 한 3분 됐거든요. 그렇죠. 이때가 피크 타임입니다. 쫙 그냥. 네, 이때 딱 눈에 가장 오픈런 잘 하셔야 보이기 돼요, 때문에 오픈런. 종목이 네.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네. 종목 남겨놓으시고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인화님께서 SK 이노베이션도 올려주시고 그렇구나.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사전 종목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전 종목은요, 5154님께서 코롱 인더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5%밖에 없어요. 근데 코롱 인더. 오늘 괜찮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아쉽죠. 이럴 때 아까 우리 전문가님도 얘기했었는데 한 20-30% 팍팍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또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네. 수익은 또 잘 보고 계세요. 그렇죠. 41,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주변에서 좋다라는 이야기 방송을 보고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아마 저가에서 지금 매수를 잘 들어가신 걸로 보이고 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18%라는 급등이 나오면서 34%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라미드 시장에 대한 기대도 좀 가지고 계시고 네. 뭐 이 코오롱 인더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회사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네. 조금 더 길게 보고 계시거든요. 중장기 목표가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종민 소장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키워드는 흥미로운 기업. 오, 흥미로운 기업. 기업이다. 좋은 뉘앙스겠죠. 네. 네, 좋은 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요. 네, 가치 성장주 등급. 가치 성장주 등급. 자, 이렇게 한 가지 종목 다른 키워드가 잡혔습니다. 자, 그럼 반종민 소장부터 한번 내용을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롱 인더는 그 제조 사업 부분에서 이제 분할돼서 신설된 그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는 그 산업자재 등이 있고 화학 소재, 제표, 재료, 그리고 패션 등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그 실적 영업이익이
49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2.8%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2분기 실적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 2분기 때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 끝인가요? 그러면은 그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셔가지고. 오늘 좀 밟고 있네요. 네. 네. 이 동사가 사실상은 지금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좀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게 좀 살펴보자면은 이게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2차 전지 그 리사이클링 스타트업인 그 RD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RD 솔루션에 약 45억 원 규모의 그 지분 투자를 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4월에 좀 있었는데 결국 그 금일 이슈 체크를 했을 때는 배터리 그 사업 다각화 기대감 때문에 좀 나온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은 그 리포트에서 제가 좀 참고를 해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63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9% 증가를 좀 점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상 산업자재, 패션 부분에 따른 성수기 효과에 따른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이 코롱 인더가 결국 산업자재나 패션 부분에 대해서 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좀 잘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봤을 때는 1분기 때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지만 2분기 때는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네. 흥미를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치 성장주 등극이다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가치주라는 개념을 이제 오런 버핏 스승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성장주의 개념을 또 추가를 하면 원래는 이제 가치주는 자산을 많고 튼튼한 회사들, 재벌 이런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치주입니다. 그러면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이래서 화학이라든 철강 이렇게 가치주라 볼 수 있지만 저성장 국면이니까 이게 주가가 한 두세 배가 안 가거든요. 경기가 후퇴되면 또 못 가고. 그런데 여기다 이제 고성장 산업을 관련된 성장 엔진을 달면 미래가 이 잘하는 기업들은 경쟁력 있고 자금력 있고 이제 인적 능력가 있는 회사들은 거기 성장 엔진 붙이면 돈이 많고 잘하는 능력이 많고 자금 창출은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성장을 개념 엔진을 붙이면 끝없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성장주들이 기존에 보면 우리가 하는 재벌 기업들이 하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가치주에서 이제 성장주가 된 거죠.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 전부 다 가치주였는데 이제 성장주가 된 거고. 그렇듯이 요즘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게 고성장주니까 이제 소규모 회사도 2차 전지 관련된 걸 넣기만 해도 주가 급등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주식은 결국은 다 지금 시간 지나면 재달에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재벌이라든지 그룹사들은 거기다 성장 엔진 받치면 끊임없이 산업이 성장을 멈추기 전까지 주가는 올라갑니다. 물론 주식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가치 성장주 등극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뭐 타이어 코드, 타이어 보강제 같은 거죠. 그다음에 아라미드 섬유 뭐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도 타이어는 전기차 워낙 배터리 무거우니까 타이어 일반 타이어가 되지 않고 안에 탄력이 좋은 뭐 이렇게 아르미드 섬유라든지 타이어 코드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르군요. 그걸 경량하면서 그래서 이런 쪽의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PET 타이어 코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성수기 효과가 좀 더 기대되고 있고 지금은 여기 그렇게 이제 리튬 뭐 관련된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폐배터리 시장도 진출한다 그러고 회사 인수 이 정도면 아직 이쪽에 신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적이 나오려면 25년도는 돼야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른 이제 양극재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나오지만 25년도 전체의 어떤 실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결국은 그런 게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코롱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화학과 필름이 산업재였는데 그러면 이 산업재가 가야 되면 경기가 미리 좋아지기 한 1년 전에 사는 완전히 바닥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내년에 이제 전체 경기 아직 안 좋잖아요. 그럼 내년에 경기가 조금 살아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여름 정도의 경기 민감주라든지 화학주 같은 이런 걸 사놓고 있으면 완전히 바닥에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매집하고 있으면
2, 3년 되면 기본적으로 100% 나거든, 1년은. 그러면 이제, 재벌 기업이나 이 하학의 어떤 재벌 기업들은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사도 되거든요. 네. 집중 투자. 그러면 지금은 당장 안 가는데도 엄청 갈 수 있거든. 그럼 지금은 이 주식이 이분이 사신 단가가 아주 좋은데 올해 3월에 샀으니까 완전 바닥이에요. 10만 원대 갔던 주식이 21년도 이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코롱 그룹들이 뭐 코롱 2015년 코롱 자체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제자리에 내려왔고 네. 코롱 생명과학도 올라갔다 내려왔고 근데 그때다 15년도 바이오 막 엄청나게 막 코롱 생명과학부터 코롱 지수 해가지고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다 실적을 못 내니까 제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향후에 산업이 워낙 좋은 산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보유는 해야 되지만 비중은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 있는 돈 다 찔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10억 있어도 내가 중소형주 한다면 다 질렀을 거예요, 상한가까지. 왜냐하면 길게 보면 완전 바닥권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대는 이 주식이 10만 원대는 기본적으로 사상 고점이 10만 원대인데 그것은 네. 당연히 길게 보면 돌파하겠죠. 이 산업이 성장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산업을 뭐 기업 인수한 건 얼마 주고 돈을 안 주고 인수했지만 네. 이 정도의 기술력 갖고 있으면 뭔가 코롱에서 이번에 실적을 좀 내지 않을까.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강하게 실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네. 시청자님께서도 중장기로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죠. 이러한 춤의 타이밍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코오롱 인더가 정말 차트 보시면 계속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큰 장대 양봉이 깜짝 올라온 놀랐죠? 이유는 바로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그 이슈 때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서서 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이 기업이 배터리 사업으로 진출을 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 사업에서 얼마나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앞으로는 그걸 증명해 나가는 게 숙제일 것 같거든요. 일단 하고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일단은 진행했을 좀 때. 사업을 먼저 네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지분 투자 계약인데 네. 본격적으로 네네. 사업을 하는 게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뭐 연계되는 점은 제가 봤을 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기업의 포인트를 봤을 때는 그 아라미드 쪽을 좀 포인트를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전체적으로는 뭐 강철보다 강하고 500도 이상 고열에 견디는 뭐 첨단 산업 분야 핵심 소재라고 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아까도 이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 전기차 타이어나 5G 광 케이블 쪽에 이제 들어가는 그리고 또한 우주 항공 소재로도 좀 이용이 된다 합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굉장히 좀 그 특성이 있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지금 코롱 인더가 아라미드 증설을 올해 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 7,500만 톤에서 그 연 15,000톤으로 생산량이 좀 증가됨에 따라 이제 앞으로 좀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사연을 주신 분께서도 아라미드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기대를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올 하반기 때만 해도 지금 완공 예정인 그 코롱 인더 증설 물량 그러니까는 15,000톤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미 70%가량의 선판매가 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 그 아라미드 수출액이 2억 626만 달러로 이제 전년 대비 한 19%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아라미드와 관련된 시장성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미드 관련해서는 오늘 기사 제목을 보니까 창고에 쌓아둘 틈도 없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게 기사 제목이더라고요. 품기군요. 네, 그만큼 아라미드의 앞으로 이제 성장성과 이로 인한 수익 극대화에 대한 부분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봐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비중은 비록 5%지만 수익을 좀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투자 전략은 그럼 지금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도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일단 챙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기업은 그 단순히 그 1개월만 보고 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진 않고요. 네. 제가 보기엔 2025년까지 바라보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배터리 때문에 그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예. 일시적으로 눌렸을 경우에 또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그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 한다면은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좀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좀 아직까지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썩는 플라스틱이니까 친환경 코드랑도 좀 맞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지금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참 어이가 없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일체형으로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데 그거를 또 분리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못 팔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친환경 이런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결국은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이게 포인트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코롱 인더가 2021년 때 SK 지오센트릭이라고 있는데 그 기업과 손잡고 썩는 플라스틱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었고 지난 3월에는 스토라 엔스라고 그 핀란드 기업이 있는데 이 핀란드 기업과 그 바이오 복합 소재 제품 및 포장지 등의 제조사로서 이제 식물성 원료 플라스틱과 화학 원료로 전환되는 차별화된 좀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과 지금은 친환경 플라스틱 공동 개발 협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이지는 않고 충분히 나중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되면 50% 이상 감축되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그 효성 첨단 소재가 미국 그 바이오 플라스틱 기업 오리진이라고 있는데 이 오리진과 저탄소 소재 상용화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오리진 기업과 그 효성 첨단 소재가 그 파트너십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 동사 그러니까 코롱 인더스트리도 2021년 11월에 오리진과 플라스틱 사업 협력 계약을 좀 체결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산은 2025년에 바이오 페트와 그 PEF 제품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단순히 좀 잠깐 볼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에 매도를 해요? 매도는 제가 봤을 때 57,000원 이상 되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뭐 51,000원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었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보유 가능한데요. 일단은 수익을 한번 챙겨보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앞서서 이제 이 성장 엔진을 장착해서 가치 성장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큰 그림에서는 지금 바닥이니까 많이 사자 이러는데 그럼 주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석유 수지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이 회사는 기업적으로 지금 뭐 전체 매출을 보니까 네. 이제 산업자재 쪽이 한 50% 정도 됩니다. 매출이 한 5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산업재고 나머지 하악이 한 18%. 패션 있죠. 코롱 패션. 네네. 사실 코롱 패션도 잘 나가거든요. 코롱 패션이 본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23년도에 2분기에 21억, 210억 괜찮네요. 좋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골프웨어에 그렇죠. 있어요. 그 본것 같아요. 지퍼. 네, 맞아요. 완전 골프에 아주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에요. 저도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엄청 잘 나가요. 지금 올해는 이제 잘 안 돼요. 그게 작년 같이 좋았는데 골프웨어들이 전부 다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은 하반기는 좀 그렇지만 뭐 큰 비중은 아니에요. 24%의 패션이. 근데 코롱 패션이 과거에 뭐 코롱 등산용 의류 이러다
거기다가 이제 그쪽이 거의 이제 어르신들 메이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골프웨어를 프리미엄 딱 들어가서 성공시키고 이제 테니스도 막 이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필름 쪽이나 이런 쪽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아르미니스 섬유 쪽도 하반기 11월 달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좀 나타나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이 회사를 오늘 이제 배터리 사업 어제부터 시작해서 뭐 리튬 메탈 배터리나 이쪽에 하지 않더라도 이 종목은 지금 정도 사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나빴다 내년부터 실적이 확실히 저는 좋아지거든요.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바닥에 있을 때 지금 사놓으면 거의 50% 100% 나는 종목이에요. 4만 원, 5만 원 정도 사놓으면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가거든요. 다시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가 음극재 메탈, 리튬 메탈을 한다 그러지. 그다음 폐배터리도 진출한다 그러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리튬 관련 폐배터리 성일할 때뿐만 아니라 네. 이제 리튬 관련된 주식들 보면 사실은 적자 기업이에요. 리튬 관련 다 적자인데 이름만 넣어가지고 뭔가 이제 뭐 강산했다고 뭐 하면 약간 기대가. 주가가 뭐 10배씩 30, 그렇죠. 20배 갔거든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가치주가 아니라 그건 성장을 준데 여차하면 제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가지고 길게 본다고 막 20년 원도 되는데 리튬 관련해서 샀다가 지금 계속 3월에 몰린 상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임직원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 임직원 능력과 자금력 불투명하잖아요. 초기업들은. 네. 매출 1,000원도 안 낸 기업들. 믿을 언제 수가 없죠. 직원들 능력도 마찬가지고 자금력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산업이 성장해도 돈을 대야 되는 돈은 못 대잖아요. 근데 재벌이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시가지 1조 5천억이에요. 내년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한 5천억 정도 20만 나온다면 지금 1조 5천억이라면 영업이익이 한 3배밖에 안 되거든요. 25년도. 네네. 그러면 그 많은 돈 가지고 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 다른 데보다 늦게 들어가도 훨씬 더 빨리 그 사업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가치 성장주라는 거. 이런 것은 바닥에서 이제 이따가 성장 인증을 딱 붙이면 그냥 강력히 베팅이라는 거 그렇지만 일단 실적이 나오기 전에 사놓으면 완전히 바닥에 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가치 성장주니까 그게 바로 요즘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관념이 가치주 성장 따지지 말고 가치 성장주 중에 가치가 있는 것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가장 좋고 미국 같으면 빅테크 기업 다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가치도 있으면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네. 현금은. 그래서 이번 종목은 오늘 코로나도 급등했지만 18%로 끝났는데 아직도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도 전혀 차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태고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봉 차트는 하루에 이렇게 28% 올라갔다가 이렇게 25% 올라갔다 18% 끝났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단가는 사 물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주식은 어저께부터 그저께 이틀 동안 박스권 돌파해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급등하고 있어서 내가 5%를 갖고 있었다면 네. 보자마자 다른 거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런 거군요. 이게 내가 좋은 주식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주봉 차트 이제 시작하는 거죠. 과거 11만 4천 원. 그러니까 2021년도 고가를 이렇게 고가 찍은 종목 중에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돌파할 수 있다면 사야죠. 지금 4만 원에 샀으면 네. 두세 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쵸.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치 성장 찾으면 월봉 차트 이제 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7만 원대는 가는 거고요. 네. 저는 21년도 고가는 다 돌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예. 그러면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우선은 보유. 저는 최소한 20%는 사고 예. 네. 코롱인더는 지금 가격 5만 원대는 저는 뭐 100% 사도 리스크 없는 주식이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목표가랑 목표가 손절 좀 길게 봤을 때 얘기입니다. 길게. 이게. 네. 그렇죠. 네. 예, 짧게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 그럼 손절은 5만 원도 보면 되는 거 같고. 손절은 5만 원이고요. 예. 목표가는 7만 8천 원. 사실 손절은 의미가 없고요. 네. 이번은 올라갈 거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네네. 익실한 얘기고 내려가면 예. 손절 가격이 내려가면 사면 되는 거죠. 예. 다리 일반 없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번에 손절 5만이자 목표가는 7만 8천 원. 올해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님 9만 7천 원에 몰려 계신 분이 지금 채팅창에 오셨는데 더 사면 조금 더 잘하십니다. 장기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예. 수 있다라고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지만 전략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흥미로운 기업이다라는 키워드와
수익과 함께 장기적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은 수익을 한번 챙기고 재매수하는 전략이고요. 목표가 57,000원, 손절가 51,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가치 성장주 등극이다. 비중 5% 너무 아쉽다. 계속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도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78,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5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스피드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권희천님께서 첫 번째 종목의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찐팬입니다. 찐팬입니다. 예, 진짜 팬이란 소리죠. 대한항공인데요. 최근에 LCC를 계속 보다가 오랜만에 아주 큰 종목 나옵니다. 대한항공 오늘 1.4% 밀렸고 23,300원인데 26,500원에 사셨어요. 진짜 최근에 확 한번 올라갈 때 좀 시간이 있었군요. 예, 저 때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번은 되게 단기간 내에 깊게 내려오고 두 번째는 그냥 길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비중 20%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대한항공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 대한항공이 지금 이익은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순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 한 40% 줄고요. 영업이익도 40% 줄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공주를 사면 이제 리오프닝 되고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이라도 다니지. 그러면 비행기 미에 터지고 예약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한 거죠.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되죠. 기본적 큰 흐름이라도. 항공주가 여행 티켓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뭘 운송합니까? 반도체입니다. 대한항공은 반도체. 예. 반도체는 비너스로 가다가 막 배 흔들거리면 불량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비행기 그렇죠. 타고 가요. 민감하니까. 그죠? 사람은 비행기 배 타고 가도 되지만 반도체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거 진짜 고급이에요, 몰랐어요. 그죠? 네, 몰랐어요. 그 비행기 타고 다 갑니다. 중국도 가고. 반도체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반도체 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수치 줄면 당연히 대한항공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42%는 줄고, 이 반도체도 아닌데, 반도체 50%막 줄잖아요. 이렇게 많다잖아요. 그죠? 네. 이익이. 그쵸.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비행기표 없잖아요. 네. 제주도가 비행기표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한 달 뒤에도. 그 얘기는 여행 가지고 아니라 반도체, 화물 운송이 반도체 가장 핵심. 반도체가, 소금을 많이 실로 가는데 비싸요. 단가가. 운송료가. 네. 그만큼 소중이다. 만약에 막 흔들려 여러 가지 있으면 불량 나기 때문에 네. 아주 운송이 어렵습니다. 까다로워. 그래서 항공이 특히 대한항공은 반도체 수요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그래서 보시면 20년도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오다가 대한항공은 21년도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나왔습니다. 작년에 2조 8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21년도, 20년도 비행기 안 타고 갔다 21년도 막 사람들이 미어터 10배나 더 탔나고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이 쉽다니까 세게요. 그러니까 반도체였었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네. 반도체가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노래가 나겠냐고, 그죠? 그렇죠. 그럼 작년에 이제, 리오픈 되니까 작년 11월 정도 아마 사신 것 같아요. 26,000 사가지고 언제 올라가지? 리오픈 된다, 안 올라가고. 주식하면 안 되죠, 그러면. 관점이 그죠. 다르죠. 그래서 리오프닝 수연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워낙 바닥에서 이제 반도체 바닥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 수출량은 5,400% 수출이 늘었어요. 네. 그 얘기는 반도체도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조금 자동차 좀 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종목도 조금 나아진다는 거죠.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전을 하는 거죠. 반도체처럼 삼성전자처럼.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수익이 나겠죠. 이제부터는 수익이 나면 그러면 더 사야 되죠. 밑에 내려오면.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29,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29,000원 드리고 이번에 내려오면 22.7이니까 22,700원 정도니까 그 정도 22평선 오면 충분히 더 사도 되고요. 이제는 그래서 보유를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2주 급등하고 나서 예. 눌림목이 이게 바로 돌파 지지가 되면 20일치 그 다음에 가면 잘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계를 같이 한다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하고 오히려 내려오면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목표가 29,000 드리겠습니다. 예, 권희천님 덕분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예. 반도체 운송과 연관이 깊게 있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22,700원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네. 우선 갖고 가시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 거고요. 네네. 이번에는 루나킴님께서 태경 BK 남겨주셨어요. 와. 8,8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예. 20% 가지고 계세요.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루나님께서는 보유한 지 2달쯤 되셨다라고 하시고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태경 BK가 최근에 또 흑연에 대한 이슈가 자주 나오면서 주가도 들썩들썩합니다. 오늘은 이제 흑연 확보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지네요.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까지는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제가 봤을 때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왔던 게 제가 조회 공시 요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은 별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흑연과 관련된 뭐 이슈는 나왔지만은 이게 뭐 결국은 LG 엔솔과 그 호주의 그 노보닉스와 인조 흑연 그 공동 개발 추진에 따라서 뭐 이태경 BK가 그 흑연과 관련된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좀 이슈를 통해서 올라간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한 구간 한번 내일 정도 크게 오른다 하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보다도 내일 아마 상승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매도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 10,000원 이상 돌파하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렇게 그 기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그 드라이 아이스나 뭐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사실 폭염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한데 그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상 태경 케미칼이죠. 저번에 예전에 한번 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지만 그 관련된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 흑연과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부각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테마성이 너무 짙다 보니까 네. 그때는 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리스크 차원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상 뭐 이게 뭐 매도를 하신다 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종목도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가의 의미는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 9,000원 아랫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또 테마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상승 이어가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인데요. 우리 귀여운 밤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선정됐는데요. 자, 바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최근에 뭐 무슨 로켓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4% 올라가서 23,000원 근처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사셨던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잘 사셨네. 따라가셨어요.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수익 잘 보고 계시고. 그렇죠. 비중 20%인데 우리 밤비님께서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상입니다라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하게 뭘 원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자 만들어 만들지 드려야죠.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20% 사서 보지 안 될 텐데요. 그렇죠. 물론 뭐 20%만 숫자 소형이니까. 200%. 네. 저는 중성주 이제 뭐 몇 개 빼고는 네. 거의 다 안 좋게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IT 관련된 뭐 핸드폰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쪽은 핸드폰 시대는 2013년도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핸드폰의 부품이나 뭐 PCB뿐만 여러 가지 들어가다가 정말 새로운 걸 뭔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경쟁을 확실히 갖고 있다든지. 그럼 이 수페타시스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층 기판. 네. 기판은 이제 다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MLB. 그리고 이제 이 5월 하순부터 이게 급등한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 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TSMC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걸 수주를 좀 더 하면 관련된 이제 도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반도체도 막 엄청나게 쌓고 있잖아요.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208단까지 쌓고. 예. 그런데 그만큼 이제 기술이 아주 요하는 거고, 사실 이쪽 뭐 다층은 그렇게, 이제 비중 매출이 높진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칩을, 네. 다양한 다층 다지면 여러 가지 좀 많은 용량을 처리를 단숨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GPU 같은 해야 되면 관련된 이게 기판이 아주 또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거의 잘 없습니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그쪽에 벌써 PCB 업체 중에서는 예.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대덕이나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이 향후의 미래 성장성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 주식은 목표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많이 한 목요일날 급등하고 나서 지난 진단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보유하고 이제 목표가를 한 18,000원 정도나 이렇게 봐드렸는데 12,000원대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목표가 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심리 목표가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주식은 작년에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올랐습니다. 현재 23,000원 정도가. 그 다음에 고점 평균적에 대해서 3배가 올랐고, 최근에 들어서 2023년 기준으로 3배가 올랐으니까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왔습니다. 그럼 네. 이게 3배가 아니라 이제 정말 더 간다면 이제 3만 원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가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가 온 상태고, 기술적 차트의 모양도 이미, 3봉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비중을 팔아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을 줄여야 되고, 한 절반 정도 좀 매도 의견 드리겠고, 네. 손절가는 오늘 저가를 깨면 전량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도는 21,000원입니다. 손저가는 예. 21,000원으로 보시고 팔고. 그래서 이제 주식에 이제 내 주식에 비중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가기 시작하면 예. 일단 목표가를 좀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그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 딱 할 때 그냥 잡아줘야 돼 항상. 중성주를 하면서 늘 올라가서 내려오면 그때 사는 분들인데 그것은 왜냐면 따라가 겁이 나니까 막 올라가니까 급등하니까 그러면 네네. 따라가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내려오면 나만 혼자 가서 싸다고 사면 타이밍이 안 이게 맞죠. 대중투 네. 같이 돈이 이성적이 주식은 이성적이 아닐 때 돈 벌거든요. 다 비이성 탐욕해서 막 비이성적으로 막 달려갈 때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다가 나만 이제 많이 올라오면 그때 목표가 얼마였지? 그럼 조금씩 언제 팔까 생각 혼자만 빠져나오면 되는데 좀 너무 이성적으로 일찍 빠져나올 바뀌면서.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지금은 남들이 다 알거든요. 그쵸. 그리고 목표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비이성에서 이성을 차릴 때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비중 축소 전략, 손절가 21,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수익 내시면서 안전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거든요. 네. 현재 9시 3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2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빠르게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은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뭐지? KBG KBG 궁금하세요? 16,000원에 20% 샀는데 네. 궁금해서요, 그게. 알겠습니다. KBG 한번 진단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7% 급등이 나왔지만 이 종목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좀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청자님께서도 매수하신 이후에 좀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이게 어떻게 올라갈 수만 있나 해서. 그렇죠. 다시 내가 좀 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네. 찾아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이거 매수 언제 때 하셨는지 좀 기억하실까요? 한 5월 중순 정도 한 것 같은데요. 5월 중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그 조정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셨던 거죠? 네. 이게 사실 이 기업이 뭐 실리콘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또한 그 주요 거래처가 LG화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그 최근에 이제 뭐 그 테슬라에서도 그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그 이슈가 좀 부각받았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수혜는 있을 수는 있어요. 수혜는 있을 수 있고 이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니까 100%그 수입에 의존한 그 기능성 실리콘 소재에 대해서 자체 기술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게 3월부터 5월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만큼 이제 조정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4월 18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이 지금 그 갭상승을 띄웠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지금 현재는 그 매물이 지금 있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조정을 받게 된다 하면은 일단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무조건 내려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추가 조정이 좀 더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추가 조정이 좀 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비중을 늘려도 되느냐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그 홀딩 상태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혹여나 해서 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 그 횡보를 좀 거친다 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지금 아마 한 일주일 정도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7%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흑연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7%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은 이게 다음 주까지 흐름, 2주 정도나 다음 주 정도까지 흐름이 잘 유지만 돼준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를 하셨던 16,000원대까지는 일단 터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 원까지 일단 열려 있다라는 것만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네네. 그 아래까지 만 원대까지 갔다가 더 올라갈 수는 있나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지지 구간이 형성되는 흐름들을 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 형성된다는 것은 만 원대 정도 이제 주가가 내려왔을 때 횡보 구간을 좀 거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재차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판단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보시고요. 그 16,000원 이상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 이상도 돌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다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 2주 정도 기다려보신 다음에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충분히 대응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그 알맞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진단 도와드렸거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실망 마시고 한번 저희와 함께 잘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이게 내 종목이 갑자기 훅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중에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진심의 리액션. 그러니까요. 이제 같이 좀 걱정이 되고요. 잘 좀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유튜브 들어가세요. 네. 상한가님께서. 상한가님이에요? 저는 이거 종목이 상한가 간 줄 알았는데, 그냥 상한가님이세요. 네. 자, 세빛캠. 폐배터리 또 대표적 종목 아니겠습니까? 93,100원에 20%입니다. 좀 내려왔어요. 근데 이 9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자주 좀 걸려있는 그런 가격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저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제가 눈에 보다 한 5개 걸려있는데, 지금, 예전에 전고점까지는 갈 수는 있는 건지, 또 매물벽도 꽤 두꺼워 보이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 꼭대기는 매물 진짜 두껍네요. 자, 세비캠. 폐배터리 하면 또 전망 괜찮다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새 배터리가 더 잘 성장하고 있을까? 폐 배터리가 더 성장하고 있을까? 폐배터리.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새 배터리로 돈이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안 하고 네. 홈 배터리 뭐 부정지하고 한다는데 거기 사람들 다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좋으면 엔비디아를 사면 되는데 제2의 엔비디아를 찾고요. 삼성전자가 좋으면 삼성전자 사면 되는데 제2의 삼성전자 찾아가지고 늘 돈 못 번 데 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아직 안 열려 있습니다. 열린다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10년도, 17년도 정도 되면 18년도는 막 양극재도 적자나고 막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직 안 열렸으니까 그럼 그때 사놓고 있으면 주식이 많이 벌었다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과거에 샀더라면 이제 백투더 퓨처 그때 내가 알았다라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원형해서 그러면 이제 패배 때도 막 엄청 성장하니까 내가 남들 모을 때 지금 패배 때로 성장하니까 지금 사놓으면 엄청 수익이 내겠지. 이미 주가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됐죠. 이제 내려갈 밖에 없습니다. 자,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실적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 시장 우리가 배터리 시장 언제 시작했냐면 주가는 15년인데 실제로 배터리가 시작된 거는 한 이제 한 19년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 한 8년 정도 뒤에 폐배터리 시장 열립니다. 배터리 주기 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한 번 새 배터리는 8년 뒤에 분리를 해서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러면 19년 2027년도 돼야만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글로벌 전기차는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아직도 새 배터리도 이제 만들려고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LG화학도 빨리 이제 짓고 갔네요. 땡겨와서. 너무 빨리 네. 가서 주가가 간 거죠. 그리고 폐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는 양극재를 가지고 정제 분리해가지고 하고 또 향후에 이제 탄산 리튬도 분리한다 그러고 그 사업도 한다 그러고 특허를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배터리에서 분리해서 새 배터리 갖다 넣고 그 마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전부 다 테마라는 거죠. 이런 쪽은 폐배터리는. 그래서 가격도 제가 성인라이트 때도 15원에 뭐 팔아야 된다 안 된다 막 그렇게 하는 거 아직도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22년도도 21년도 이제 좋았으니까 주가가 이제 이것도 18만 원 갖다 내려오면 70% 60%가 기본 빠집니다. 자, 그리고 7만 또 오는 거죠. 다시 여기가 고점이 13만 5천 또 다시 60%가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4만 원하고 4, 50 그럼 6만 원 깨진다는 거죠. 최저가가 1월달 7만 3천 이것도 깨지고 아마 6만 원도 깨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11억밖에 이익이 안 났습니다. 68%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쪽 시장에 이거에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적자도 난 적 적자인가요? 과거에 보면 영업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면 26억 이렇게 20년도 났죠. 그다음에 매출액이 작년에 480인데 올해 매출이 줄을 거 있고요. 네. 그럼 100억도 안 나온다는 이익이 그러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하면 뭐 60억, 70억 나온다 치면 그럼 주가가 올라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장기 투자해야지. 그러면 해낼지 안 할지 아직은 2027년 앞으로 23년 4, 5년 뒤에 시장이 크게 열려서 이익 구조가 바뀌는데 그때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를 주식은 지금 현재 손실이 별로 안 났으니까 전략 매도하는 게 저의 투자 의견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는 지금부터 굳이 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손절 리스크가 온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폐배터리 워낙에 이제 기준을 안 갖고 계속 시장에 나온 이슈들을 많이 듣다 보면 폐배터리가 벌써 어느 정도 반 이상 만들어진 줄 아는데 그건 또 아니고 너무 또 아직 땡겨온 배터리 부분이 다 있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네, 심지어 전 전기차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비캡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우선은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씩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고 조금 더 실체가 있는 분석들 만나보시고 네네. 공부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건행컨님은 주식 투자 잘하실 것 같다고. 진짜 큰 실수입니다. 저처럼 깊이 없이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잘 아는 사람들이 원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일 투자 위험해요. 더 못하거든요. 그럼요. 예.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고 저희 그렇죠. 계속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더 큰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저희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거든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이 시간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꾸쭈님께서 GS글로벌 신청하셨습니다. 네네. 3,275원 매수가고요. 비중 5% 살짝 담으셨거든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잘 올라왔네요. 네, 잘 올라왔고 네. 사실 뭐 이 기업도 전기차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러는데 뭐 전기차 없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이브리드 잘 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네. 부럽네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서. 네. 우선 하이브리드. 예, 네. 이거를 왜 먼저 말씀드리자 하냐면 이거는 이 기업은 사실상은 폐배터리와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4월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 페라이트 예, 때문에 맞아요. 지금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뭐 페라이트와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테마로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이 그 뭐 전기차 관련된 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 관련 부분들도 좀 주요 제품 서비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좀 무역 유통 부분이 한 그 매출액에서 비중이 한 94% 되고 신사업 기타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태양광, 기자재, 뭐 리사이클링, 헬스케어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적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좀 기대는 해볼 수는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지금 페라이트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전기차 관련된 대체 원료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렇게 이제 매수가와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중도 그렇게 뭐 크지는 않으신 것 같고 해서 3,6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3,600 한 20원대, 50원대부터 지금 3,800원대 있지 않습니까? 이 매물대 그 벽을 좀 저항 구간을 좀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페라이트 때문에 이전에 좀 많이 이제 좀 이슈가 났기 때문에 그 구간을 굉장히 좀 기다리시려는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좀, 역으로 좀 포착을 해서 수급들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일단 3,600원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은 제가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 한 3,000원, 2,900원 아래때 내려오시면 이때 좀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그 손절을 좀 고려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기대를 했을 때 3,600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으니까 네. 이때 좀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시고 나중에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다시 재매수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뭐 비중을 크게 나가진 마시고 또 이제 지금 내려왔던 구간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다시 좀 재진입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입니다. 한 번 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하기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3,600원 이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부는 GS 글로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 하나 것 더 가나요? 같아요. 아. 네, 빠르게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사계절님께서 올려주신 더 있었군요. 종목으로 갈 거고요. 첨보입니다. 네. 예, 23만 3천 원에 10%인데 첨보 관련해가지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오늘 종가가 19만 5,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지도 꽤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4월 말에 워낙에 급락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최병호 전문가님의 진단으로 좀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비중이 적기 때문에 네. 손에 나도 올해 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이 크게 됩니다. 2차전지 전해질 쪽에 첨가제랑 전해질 쪽. 그래서 내년부터 실적이 폭발하는데 주가가 이미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비중을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 좋아지는 기업인데 올해 실적이 안 나와서 내년부터 좋아지면 지금 사야 되는 거죠. 하반기 이제 늦으면 11월이고 빠르면 8월부터 랠리가 됩니다. 내년부터 좋아지는 거는. 그래서 지금이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아마 2차 전지 쪽이 지금 이제 양극재가 7월에 한번 급락하든지 아니면 8월 중순부터는 추세가 완전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 이제 내년에 좋아지 이제 올해도 반영이 안 됐으니까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주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를 해서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한 10%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이 36만 7천 원에서 지금 현재 19만이니까 거의 빠질 만큼 빠졌다 보시고요. 18만 원 정도 빠졌으니, 18만 정도 빠졌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보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네. 내년 실적 개선의 가능성을 좀 체크해 주셨고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면서 수익 키워가시는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요, 첨보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2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부에서는 공통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이 함께 봐주시게 됐는데요. 아주 굵직한 종목이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2부에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마 많이들 걸려 계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1부에 이어서 2부 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